안녕하세요 꾸님들,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호회로 BMS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BMS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BMS를 왜 달게 되는지, 그리고 또 BMS 용량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, 혹시라도 BMS가 잠겼을 때는 또 어떻게 푸는지, 뭐 이것저것 BMS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우리가 배터리팩을 만들거나 파워뱅크를 만들 때 이 BMS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사용을 하시면 좀 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우리가 이 BMS를 사용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. 자,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과충전을 막아주고 과방전을 막아준다,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과충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팩에 100%의 전압으로 우리는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. 그 충전 전압이 혹시라도 충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충전기를 잘못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전압보다 더 높게 충전이 되면 배터리가 터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배터리 셀에 맞는 보호회로가 그 배터리의 만충전압에서 그만 충전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과충전을 막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충전기로 봐서 충전이 다 되면 녹색불로 바뀌는 현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충전기에도 그런 보호장치가 달려있고 우리는 배터리 쪽에 하나도 그 보호장치를 달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가 100%인 값이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 BMS의 기능이고요. 자, 그 다음은 과방전. 100%를 막아줬으면 이제 또 빵프로를 막아주게 됩니다. 근데 빵프로인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? 빵프로면 당연히 그냥 전원이 꺼지고 다시 충전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0%인 값으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전압이 있기는 한데 그 0%인 값이 0V는 아닙니다. 우리가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는 종지 전압이라는 한계점 0%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 전압까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, 우리가 보호회로를 달지 않고 사용을 하면 0%인 종지 전압에서 우리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고 계속 사용을 해버리게 돼요. 그러면 배터리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종지 전압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과방전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배터리의 전원이 꺼지잖아요. 그 배터리 전원이 꺼졌을 때는 이 보호회로가 종지 전압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차단을 시킨 거예요. 배터리가 0V가 아니라 BMS 자체에서 종지 전압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차단을 시켜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 0%에서 핸드폰이 꺼지잖아요. 그 핸드폰이 꺼지는 것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전압이 없어서 꺼지는 건 아닙니다. 마찬가지로 종지 전압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에 달려있는 BMS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주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압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더 떨어지면 안 되는 전압에서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충전 시에 과충전을 막아주고 사용 시에 과방전을 막아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팩을 만들 때 꼭 달아줘야 되겠죠. 자, 그럼 두 번째, 이 BMS에 보면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녀석 같은 경우는 40A,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00A. BMS에 용량이 적혀 있는데 이 용량은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A 파워뱅크면 100A BMS를 달아야 되는 건지, 또 200A면 무조건 200A BMS를 달아야 되는 건지, 어떤 용량을 고를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. 우리는 배터리 위에 이렇게 BMS를 달아줄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겠죠. 그러면 배터리에서 나와서 BMS를 거쳐서 이 제품을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전류값이 BMS를 지나가잖아요. 여기에 적혀 있는 40A라고 적혀 있는 이 BMS 같은 경우는 이 서로 배터리에서 제품으로 통하는 전류값이 최고 값이 40A라는 표시값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을 나는 10A만 쓸 거다, 그러면 뭐 40A가 아니더라도 BMS는 10A를 달아도 돼요. 배터리 용량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용량 파워뱅크 100A 파워뱅크에 이 40A BMS를 달아도 되나요? 됩니다.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0A의 파워뱅크지만 내가 정작 사용하려는 제품이 40A가 넘지 않는다면 이 40A BMS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. 제품으로 사용되는 전류값에 따라서 이 BMS는 용량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용량 파워뱅크로 200A 파워뱅크면 인버터를 이용해서 200A 정도 DC 전기를 사용할 것 같다, AC 전기로 변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류값이 엄청 높거든요. 그래서 200A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
이렇게 200A 이상급의 BMS를 달아주면 됩니다. 좀 더 여유롭게 한 300A 정도 달아주면 좋겠죠. BMS는 용량이 높아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무조건 큰 거를 달면 좋긴 하지만 가격 대비 이 효율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려는 제품의 출력에 맞춰서 BMS는 고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저는 100A 파워뱅크를 만들었는데 그냥 핸드폰 충전 전용으로 쓸 거다. 그러면 핸드폰 충전 같은 경우는 한 구당 대략적으로 2A 밖에 소모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뭐 한 10구를 달았다. 10구를 달아도 20A잖아요. 그러면 BMS를 굳이 200A 이렇게 큰 녀석을 사용할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한 60A나 100A, 뭐 40A를 달아도 충분하겠죠.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제품 전체 전류값, 우리가 배터리에서 BMS를 통과를 해서 제품으로 가는 그 중간의 전류값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류값에 따라서 BMS의 용량을 고르시면 됩니다. 배터리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되는 제품, 배터리에서 나와서 이 BMS를 거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전류값에 따라서 BMS의 용량은 고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좀 간단해졌죠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BMS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. 자, 우리가 이 BMS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BMS가 있고 또 리튬 인산철 BMS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마다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만충 전압이 뭐 3S면 3S, 4S면 4S 이렇게 셀별로 전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BMS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뭐 이렇게 4S 제품인데 혹시라도 3S 배터리에 한 선을 연결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, 이렇게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시긴 하는데 제 대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BMS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종류마다 다 자기만의 BMS가 따로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또 셀별로 3S, 4S, 5S, 6S 이렇게 셀별로 각자 전용 BMS가 있기 때문에 BMS는 셀이나 배터리 전압, 배터리 종류에 맞는 BMS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도 우리가 배터리 작업을 할 때 가장 안전에 좀 밀접한 부분이 있는 BMS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좀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BMS를 배터리 팩을 만들고 이렇게 다 연결을 했는데 전압이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. 자, 우리가 전압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 BMS가 쇼트로 인해서 잠기기도 하고요.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방전 때 잠기는 것처럼 회로가 아예 잠겨버려서 전압이 출력 측에서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는 전압이 나오는데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전압하고 또 출력으로 나오는 이 회로의 출력 전압하고 서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전압이 다른 경우는 보통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간혹 잠겨 있을 때도 이 회로의 전압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잠겨 있을 때는 전압이 조금 차이가 아니라 아예 좀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2V 배터리를 연결을 했는데 뭐 1점 몇 볼트가 나온다, 이런 거는 회로가 잠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자, 우리가 회로가 잠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과방전을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배터리를 0%까지 썼을 때 충전기를 연결을 하면 다시 켜집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BMS를 풀어주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.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. 우리가 배터리팩을 다 연결을 하고 여기에 있는 P 플러스 P 마이너스 출력 단자 있잖아요. 그 단자에 이 배터리의 전압이 리튬이온 3S로 만들었다면 12.6V가 100%인 전압이잖아요. 그러면 12.6V의 충전기를 이곳에 연결을 해 보시면 돼요.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로 이 배터리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이곳에 연결을 해주시면 충전기를 연결하는 효과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 회로가 풀리게 됩니다. 가장 첫 번째로 회로를 푸는 방법은 충전기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. 또는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 전압을 출력 측에 인가를 해주는 거죠. 나는 파워 서플라이도 없고 충전기도 없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배터리, 꼭 충전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내가 만들었던 배터리보다 전압이 좀 더 높은 배터리가 있다면 살짝만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충전이 되는 효과로 이 보호회로는 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출력 측으로 전압을 넣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. 혹시라도 내가 만들었는데 바로 그냥 0V 아예 전압이 안 나온다, 그러면 출고가 되면서부터 잠겨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배터리 마이너스 B 마이너스라는 단자가 있고요, 출력 단자 P 마이너스라는 단자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의 전선을 준비하셔 가지고 B 마이너스에 갖다 대고 또 하나의 전선을 P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줘 보세요.
쇼트를 시킨다고 하죠. P-, B-는 같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불꽃이 튀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전선을 B-, P-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파워뱅크에서 보면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. 그 리셋 버튼 기능으로 이 BMS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배터리팩을 만들었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B-, P-를 하나의 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 보세요. 뭐 연결을 해 놓고 그냥 놔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가져다 대고 몇 초 후에 띈 다음에 다시 한번 전압을 재 보시면 아마 BMS는 잠금이 풀려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BMS는 왜 사용을 하는지, 또 BMS 용량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, 또 BMS가 잠겼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, BMS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. 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BMS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꼭 장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꼭 배터리와 셀에 맞는 전용 BMS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